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문화원장 양병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초청 콘서트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서귀포 문화원, 문화가족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정말 국내외적으로 일정이 매우 바쁘셔가지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가 좀 생각나셨는데요.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황창현 신부님 하면 유튜브에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몇 미터 앞에 있는 무대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황창현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열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비타민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 시장에서 오늘 일정이 있는데 여기 인사가 오셨으니까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기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귀포 시장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제가 예술의 전당 이 무대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공연할 때도 몇 번 왔습니다만 객석에서만 살짝 인사만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건 사실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인기 연예인급 인사가 오신다고 해서 사실은 인사만 드리려고 간단히 인사만 드려서 가려고 사실은 했는데 우리 양병식 원장님이 꼭 손잡고 딱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좀 전에 황창현 신부님하고 잠깐 차를 마시는데 정말로 우리 신부님이 서귀포에 대한 애정이 정말로 많으시더라고. 좀 전에 잠깐 얘기 나누는데 홍천포에 100억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답니다. 생태마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게 아니고 생태마을 조성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한 100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문 쪽에도 투자를 한다 수십억 투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서귀포를 위해서 굉장히 애정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즉석에서 명예제주도민으로 좀 추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전부 다 동의해주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오셔서 멘트 주신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이렇게 항상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를 집중해 주시니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되고 정말 내 마음에 폭삭 와 닿는다 는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렇죠?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시원스럽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동안 지구
자연의 생명과 생태의 가치 및 인간의 삶의 지혜를 전하며 유튜브 60만 명 구독자가 기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그 내용이 사뭇 기대됩니다. 이제 황창현 신부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십시오.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를 너무 사랑해갖고 뽕 맞은 것 같이 정신없이 사랑하는 거를 국뽕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제주도 뽕이에요. 네, 제주도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제가 강의 다닌다고 하와이도 강의 가고 괌도 강의 가고 사이판도 강의 가고 뭐 여기저기 뭐 하여튼 100개 나라를 강의를 다니면서 봐도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더라고요.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호놀룰루보다 제주도가 10배가 커요. 제주도가 굉장히 큰 섬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대만, 하이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도가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서울시 3개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제주도가 둘레가 258km인데 그 258km를 다 돌아다녀 봐도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독특한 특별한 그러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나도 제주도에다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천포 거기다가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사갖고 무려 100억이나 들여갖고 집을 7월 1일부터 짓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집은 무슨 돈을 벌으려고 짓는 집은 아니고 무료로 내어놓을 겁니다. 숙박을 무료로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살기 해보는 분들, 뭐 일주일 살기 해보는 분들, 특별히 이제 60 넘어서 70 된 분들 시간 많거든요.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 와서 한 달이면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주도에 와서 숙박비 정도는 없는 걸로 아마 한 달 정도 지내면은 많은 분들이 더 제주도를 누리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100년을 살 거고 어떤 사람은 70부터 누워있는데 3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걸어서 100년 살고 싶어요? 누워서 100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걸어서 10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정신도 좀 차리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제목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지만은 이야기는 잠비아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잠비아를 2013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왜 2013년부터 잠비아를 다녔느냐면은 제가 한 2005년 정도 되니까 한국에는 신부가 더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벤츠가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벤츠가 여러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한국은 아무데나 벤츠가 돌아다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는 아프리카가 아닌가. 그래서 2005년부터 마음에서부터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나고 2013년에 아프리카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딱 두 군데에서 살고 싶어요. 제주도, 아프리카. 제주도 6개월, 아프리카 6개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계속 지금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주교님한테 청을 내고 있는데 안 된대요. 한국에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네, 아프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보세요. 아프리카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가 나라가 커요. 남한보다 7배가 나라가 커요. 7배가 나라가 큰데 나라 전체가 평지예요. 나라 전체가 평지인데 나라 전체가 숲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농업대학을 짓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업대학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1살 먹은 할머니가 12월 달 한 26일, 7일쯤에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농업대학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고 농업대학 신부님 지시라고 100억을 기증을 했어요. 100억을 기증을 했어요. 네. 글라라인데 이뻐. 81살인데 이뻐. 아주 이뻐요. 그래서 어떻게 100억을 기증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제가 뭐 여러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할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갖고 트렁크에, 차 트렁크에 또 여행용 가방에 묶여갖고 당신 차에 묶여갖고 이제 끌려다닌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강의에서 내 CD, 그때는 CD 들을 때였죠. 차 안에 제 CD를 넣어놨대요. 근데 이 납치범 4명이 이게 납치를 하면은 바깥에 불안해서 못 나간대요. 차 안에만 돌아다니고 할머니 카드를 뺏어갖고 은행마다 가서 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하면서 이 친구들이 심심하니까 이거 할머니 이거를 누르다가 제 강의 CD를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피정을 한 거죠. 이틀 동안 피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할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할머니 살리기로 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도저히 할머니를 못 죽이겠다. 그래서 밧줄하고 돌을 보여주면서 그 호수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대. 그래서 할머니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할머니가 1년을 외출을 못했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당신은 시부님 때문에 살았다고. 당신은 시부님 때문에 살았다고. 할머니가 재산이 엄청 많은 할머니인데 당신 재산 다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건데 신부님 때문에 살았다. 신부님 위해서 뭘 해라. 그래갖고 할머니가 저한테 100억을 갖고 와서 농업대학을 지라고 기부를 하셨어요. 네. 그 후로 또 1년 있다가 100억을 또 더 갖고 왔어요. 저는 이 81살이 너무 좋아요. 81살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기증을 받았으니까 농업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잠비아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기증을 받았으니 농업대학을 질 테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날 제가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당에 나와갖고 하늘에 대고 하느님 제가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느님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만나갖고 I need 3,000 헥타르를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렇다고.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평이야. 그렇게 큰 땅인지 나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네. 1,000만 평. 이건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필요하면은.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기다리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 2달 순회 강연이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 암스테르담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갈아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암스테르담에 올라가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하루가 지났죠. 대통령 만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갖고 그것도 그 일반 토지를 줄 수는 없으니까 국립공원 땅을 드려라. 그래서 국립공원 땅을 여기 받은 거예요. 요 땅은. 예, 그 화면입니다. 제 대통령 좀 만나는 장면입니다. 착과 룸과 대통령. 네. 예. 대통령이 이제 40분을 제 얘기 들었어요. 40분을. 그러면 거기 비서들이 그러더라고. 대통령 15분 내지 20분밖에 얘기를 안 듣는데 이렇게 길게 면담하는 거 자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키가 1m 90이야. 난 1m 65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키가 크냐고. 그래갖고 제가 대통령한테 내가 뒤꿈치 들어도 되느냐고. My heel lift up. 영어도 쉬워요. My heel lift up.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뒤꿈치를 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뒤꿈치를 들고. 대단한 사진이에요. 대단한 사진. 예. 그래서 이 땅을 받은 겁니다. 천마을, 여의도 12배만한 땅입니다. 여의도 12배만한 땅인데, 요게 이제 여의도만한 거를 처음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짓고, 수녀원, 신학교까지 짓고, 이제 농업대학 이제 질 계획입니다. 이게 받은 땅이에요. 이게 이 넓은 땅이 다 평지예요. 자, 잡아보세요. 근데 여기에 습지가 100만 평 정도가 있어요. 습지가. 근데 이게 습지는 보물입니다. 왜 습지가 보물이냐 하면은 이 콩고에서 내려오는 나뭇잎 썩은 물들이 여기 와서 다 쌓여요. 그러면은 여기에 흙은 거름 덩어리예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름이죠. 제주도가 이게 힘든 게 화산 속에서 농사 짓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습지에 있는 흙을 퍼서 우리가 농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이 습지에다가 너무 지금 신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어갖고 제가 이제 6월 21일 날 이제 아프리카를 가거든요. 2달 한 10일 정도. 그때 수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하고 쌀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쌀을 먹어? 근데 여기다 이제 이번에 농사를 졌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지를 퍼내갖고 이 농장을 꾸미고 그 농장도 옥수수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전체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문제죠. 지구가 문제입니다. 제가 서귀포 아까 잠깐 우리 오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그 사모님하고 하는데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여기 와서 서귀포 복자성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는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다 앞에 사는 분들은 100m나 중산간으로 이사가라.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섰어요. 1.5, 3도, 1.5도가 넘었으면은 우리 인간이 컨트롤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그제 지금 저 육지가 35도가 지금 넘고 있거든요. 5월 20일인데.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30도가 언제 넘었느냐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0도가 넘었어요. 45년 전.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6월 달에 30도가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5월 달에 30도가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는 4월 달에 30도가,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0도가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0도가 넘어도 31도 아슬아슬하다가 5월 20일부터는 35도가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실 거고, 태풍도 많이 올 거고, 습기도 엄청날 거고,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이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일을 벌려본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문경이라는 곳에 원래 또 땅을, 그것도 81살 먹은 막달레나 할머니가 300억 정도 되는 땅을 기부를 하셨어요. 문경시 생긴 이래 가장 큰 기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경시장님 저를 찾아왔어요, 직접. 그래서 신문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300억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아픈 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했는데 제가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뭐하러 그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집을 줘. 그래갖고 거기는 30억으로 프로젝트를 줄였어요. 줄여갖고 굉장히 작게 했어. 근데 이제 공천포 여기 제가 실내리에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망하는 날까지라도 거긴 내가 져서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거기 너무 좋아갖고 망해도 거기서 망해갖고 돈이 나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흙을 다 퍼내면은 뭐가 또 되느냐면 100만 평의 저수지가 생겨요. 저수지가 생기니까 물이 1년 내내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우기, 건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되었고 2월 달까지는 빈님이 쏟아지면은 양동이로 붓는 것 같이 와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세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되면은 9월 달까지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카사리아라는 곳인데, 여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도 우리는 옥수수 농사를 져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번 농사를 지니까 우리 근처는 전부 다 지금 이 옥수수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옥수수가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있는 옥수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이들은 2끼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카사리아 한 40km 이 관내는 다 밥을 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옥수수를 2번 농사 지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지에 거름을 퍼냅니다. 그리고 그 농토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감자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다 심습니다. 예, 잡아보세요. 우리 땅에 흐르는 강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은 물이 없고 바람이 날리고 흙먼지가 막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그리고 아프리카는 앞으로 제가 2013년에 갈 때 아프리카 인구가 8억이었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인구는 14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대륙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8년을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 앞에 강사가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었어요. 강의를 하는데 당신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앞으로 미래가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다. 그래서 당신은 8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단 한 해도 안 방문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아프리카가 앞으로는 중요한 대륙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아프리카는 중국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물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굉장히 많이 흐르는데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이 물이 흘러도 이 물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관계시설, 물 배급이 농토에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농토에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어디든 다 물을 다 공급해줘요. 강에서 물을 다 이 볼을 대갖고 그 물 흐르는 양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근데 농사를 짓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적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35,000, 이제 36,000달러인데 어마어마한 국민소득이 오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정말 수도 없이 다니는데 갈 때마다 국뽕, 대한민국처럼 훌륭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처럼 위대한 나라는 없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가봐야 알아요. 나가봐야. 그것도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뭐 아시아를 가도 남미를 가도 특히 제주도는요 이렇게 깨끗한 섬이 없어요. 이렇게 잘 돼 있는 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깨끗하고 잘 정리되고 기가 막힌 섬이 이 제주도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물들을 이렇게 많은데 옮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00평이라는 이 넓은 땅에 이 물을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은 있는데 대통령한테 지원을 해주거나 그 지역 장관한테 지원을 해줘도 저기까지 돈이 안 내려가요. 다 해먹어. 그러니까 도로를 원래 설계가 돼 있고 지원을 해줘도 결국 깔리는 건 1cm밖에 안 깔려요. 29cm는 다 해먹어. 그러니까 한여름이 지나고 두 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도로가 다 들고 일어나고 없어져요, 도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무프리라 은돌라 지역은 한 20년 전에는 한 3cm 깔려 있는데 지금은 다 도로가 없어져갖고 도로에 풀이 나요. 이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도로에 풀이 난다는 게. 그러니까 차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앞으로 온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세계에서. 놀라운 나라죠. 네. 자, 잡아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땅이 너무 크니까 내 땅이 어딘지 알 길이 있나. 이쪽으로 8km, 저쪽으로 9km, 이쪽으로 8km.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이 지점을 찍어갖고 내 땅에 이제 그거를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도 어떤 젊은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제가 서울 노들섬을 개발하게 됐는데
아주 젊은 교수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같이 경험 없고 너같이 젊은 교수는 네가 하면 망한다. 넌 결코 성공 못할 거다. 근데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대. 암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웃으면서 죽어야 돼. 그리고 죽는 거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뭘 오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건데. 그리고 죽을 때는 편안하게.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지난 4월 22일에 돌아가셨어요. 93살에 돌아가셨는데 슬프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집에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자. 병원으로 모시면 5년 더 살 수 있죠. 10년도 더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사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매일 피를 빼요. 피를 빼고 검사를 하고 또 피를 빼고 검사를 하고 약을 먹이고 그거 영향이 안 되면 또 뭐 코로 집어넣고 목으로 집어넣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지.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의사들 실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싫다.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냥 집에서 모시자 끝까지. 형제들이 잘 따라줘갖고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신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87 넘어가고 암 걸리면은 항암하지 마세요. 그냥 죽어. 그 뭐 항암을 해. 자, 오늘 이제 주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87에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이렇게 억울해서 그래갖고 87에 2년 3년 항암해갖고 3년 해갖고 90에 살아나서 뭐 하려고? 90에 살아나서 뭐 하려고? 그 전에 70에 80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도 하고 원도 없이 하다가 그냥 87에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항암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암을 안 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암을 안 하면 한 3개월 정도 고통, 그때는 마약 맞으면 돼요. 3개월 동안. 마약 맞으면 돼요. 그냥 원도 한도 없이 3개월 동안 마약 맞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는 게 좋지. 좋도 아니 자식들도 똑같아. 그럼 멀쩡할 때는 맛있는 것도 안 사드리고 여행도 안 모시고 다니다가 87살서부터 그때부터 효도한다고 병원에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요양원 이런 데 간 적이 없어요. 아버님 87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아버지는 3개월 정도 병원에서 고생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잠깐 들어왔다 갔다 하시지만 집에서 위험하다라고 병원에 가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그리고 나쁜 거는 치매 걸려 죽는 거예요. 정말로 치매 걸려 죽을래? 암에 걸려 죽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에 걸려 죽고 싶어? 당연히 암에 걸려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암에 걸려 죽는 게 그래서 그 나이에 암에 걸려 죽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야지 그냥 90에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90까지 살게 줬는데 그때까지 기회를 못 접었다면 90에 살아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 원수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드는 거예요. 네가 찾아왔느니 안 찾아왔느니 병원비를 네가 내느니 내가 내느니 뭐 재산을 어떻게 받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셔서 집이 있는데 형제들이 이거를 팔 거냐 말 거냐 팔지 마. 우리 추억이 깃든 집이야. 팔아서 니네도 다 집이 있는데 뭐하러 이걸 팔어? 리모델링해서 세 주지 마. 그냥 어머니 아버지 추억을 그대로 간직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조그만 집인데 그걸 팔아서 네가 더 갔느니 내가 더 갔느니
그것도 웃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사진들 이런 것들 싹 정리해갖고 거기다 놓고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거기서 모임 갖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정리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75살 암에 걸려서 팍 죽었으면 좋겠대요. 75살 암에 걸려서 팍 죽었으면 좋겠대요. 처음에는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그 신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들 혼자서 막 80, 90에 막 선망증 와갖고 막 마누라 어디 갔느냐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팍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누가 이렇게 지쳐서 죽었어요? 프란치스코가 지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람 만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냥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방에 나앉거나 뒷방에 나앉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도 지옥에서 살고 자식들도 지옥에서 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잠비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잠비아를 보여드리냐면은 잠비아 가고 봉사활동하고 하다 와. 이번에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 가는데 83살이 가요. 83살이 가는데 거기서 고전무용, 전통무용 한다고 지금 춤 선생님한테 춤 배우고 있어요. 거기 가서 공연한다고. 83살이. 얼마나 좋아. 멋있잖아요. 난 무서워. 난 거기 말라리아 없어요. 우리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 교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 신부님을 만나면은 내가 길을 찾겠다. 노들섬이라는 걸 개발 총책임자가 됐는데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들고 제가 가보니까 노들섬 되겠더라고요. 63빌딩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그 개발을 40년 만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공이 도시공학부 교수야.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더 큰 게 필요하다. 그 4만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비아에 1000만 평 내가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젊은 교수가 신부님 제가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참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농업대학을 지어볼까? 회복이 딱 오잖아요. 여기 도시를 개발해볼까? 그러니까 저런 교수가 오고 하느님이 딱딱 보내줘요. 그래서 신앙심이 그냥 생겨. 원래 없는데 살펴다 보면 막 생겨 신앙심이. 예. 그래서 이 교수가 도와줘갖고 이 교수가 젊은 교수가 도와줘갖고 이렇게. 자, 이분은 여기 알리 반달이라는 주교님이에요. 제가 이제 농업대학을 이제 짓는다고 그리고 이제 잠비아 신부 똑똑한 신부를 4명을 서울대학에다가 제가 입학을 시켜서 하나는 박사학위를 땄어요. 벌써 7년 공부해갖고 제가 또 서울대학 아주 싫어하는 서울대학에 진짜 싫어하는 서울대학에 제가 강의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대학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교수님들이 뭘 좀 신부님 도와드릴 거 없느냐? 도와줘야 된다. 내가 잠비아 농업대학을 짓는데 박사를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박사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 주교님이 찾아와갖고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는. 그러더니 신학교를 줘달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잠비아는 인구가 1800만 명인데 가톨릭 신자가 650만 명이에요. 650만 명. 그런데 신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학교 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알았다고 내가 신학교 짓겠다고. 그래갖고 또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는데 돈이 꽤 많이 신학교 짓는데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파르나움이라고 베드로의 집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많은 돈을 그랬더니 내 나이가 33살이니까 1000만원씩 330명만 모아라.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1000만원씩 330명만 좀 도와줘라. 근데 놀랍게도 2달인가 3달 만에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져갖고 이제 벌써 신학교가 5학년까지 올라갔어요. 네. 신학교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신부가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학생이 22명이 들어왔는데 한 신학생 1년 학비, 기숙사비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6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잠비아에서는 600만 원이면 불가능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잠비아 사람들 한 달 월급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달 벌어야 150만 원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식들 학비 절대 못 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못 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주교님들이 한국으로 오거나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신학생들 학비 모으기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말을 하면은요 땀이 나요. 열을 내면은. 네. 그래서 이제 22명이 60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볼사이버 성당이라고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50만 명이 넘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신학생 하나 신부 키우는데 600만 원이 낸다. 22명이라니까 22명만 600만 원씩 내라. 근데 하루 만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생겨요, 그냥.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나누고자 하는 게 커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22년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맨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고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렇게 다 가면 다 차이니즈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경찰들이 무조건 잡아요. 중국 사람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난 차이니즈 아니다. 우리는 이제 태극기하고 잠비아기야 코리아다. I like Korea. Go. 그래요. 그만큼 아프리카가 한국을 좋아해요.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애들이 대놓고 얘기해. 이디오피아 제가 좀 가보면은 너 어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중국 사람들 너무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너무너무 좋아한대. 왜냐면은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을 했잖아요. 거기에 자녀들을 지금 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요. 그 아픈 분들 다 치료해주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신학교를 신학교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에 잡아보세요. 이게 다 평지에 끝도 없는 평지. 그래서 여기 일출일몰이 기가 막혀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서 보면은 정말로 원시적인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신학교 짓기 시작한 겁니다. 강의실, 식당, 강의실, 도서실, 교수실, 예. 또 동아리실, 연구실 여기 안에다가 하늘에서 찍어갖고 작아 보이는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커요. 잠비아 로마 교황대사가 이 신학교를 보고 딱 한마디 했대. 오 마이 갓. 왜냐하면 여기는 원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큰 건물이 저지른 걸 보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한국 신부가 와서 한 거라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선교 센터입니다. 잡아보세요.
이건 선교센터인데 제가 이걸 왜 줬느냐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먹고 살만하고 능력이 돼. 난 이제 봉사하고 싶어. 1년, 2년. 또 우리 수녀님들도 거기 신부님들, 수사님들 아프리카에 180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가 있거나 선교 지역에 그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불쌍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요. 아프리카에서.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해. 저 대통령부터 말단까지 부정부패. 그리고 우리가 가서 도와줘도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가면 돈덩어리로 보여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해요.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5년, 10년 있으면은 미쳐요. 그리고 사람들을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때리게 돼요. 정말로 때리게 돼요. 그만큼 도둑질도 자기네들을 위해서 가 있는데도 그 의료용품 훔쳐가고 기름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쉴 데도 없어, 수녀님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김치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을 쉬는 공간, 또 선교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나는 기술이 있어. 전기 기술도 있고 배관 기술도 있어. 이런 분들 와서 쉬시고 일하라고 줘놨습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신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자. 주교님, 여기 주교님 대주교가 또 됐어요. 여기 도서관 브라이언 신부 총장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다 유학을 보내요. 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이제 차기식하는 신학생들입니다. 요거 잡아보세요. 요거는 이제 간호대학이에요. 간호대학인데 제가 그 땀부라는 정글에 가보니까 병원이 있어요. 정글에. 정글한 가운데 왜 병원이 있냐 그랬더니 수혜님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정글에서 몸이 아파갖고 병원으로 나가는데 3일이 걸려요. 나가다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아프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애들도 그냥 죽어. 그리고 말라리아를 걸려도 우리 직원들도 멀쩡하게 하다가 안 보여. 왜 걔 안 보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진짜 미국도 죽어. 기다리다 죽어. 미국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파견하는 직원이 있는데 맹장 있는 것 같아갖고 USC라고 LA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 이거 사진 찍고 판독하는데 걸린 시간이 18시간이에요. 18시간 만에 판독을 했는데 맹장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1시간이에요. 그냥 쫙 끝나고 수술 쫙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18시간 동안 한 것도 없는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기가 막히죠? 미국은 심장 수술을 제대로 한번 하면은요 5억이 나와요. 5억이.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모임은 욕이야. 모임은 어떻게 되고 욕을 하는지 몰라도 얼마나 이 나라가 시드니라고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심장이 부어있는 애가 있어요. 40살인데 참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갔는데 얼굴 보고 숨 쉬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여기 놔두고는. 그래서 빨리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갖고 막 정말로 서류를 해갖고 한 2달인가 3달 만에 서류를 해서 한국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빨리 심장 수술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아는 분한테 아이 저 심장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를 빨리 좀 소개 좀 해줘라. 그랬더니 세종병원이라는 데를 소개해주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병원이야. 삼성병원이야, 아산병원이 무슨 세종병원이냐? 인천에 있는 세종병원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심장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이야. 무료로 1,600명의 어린이 수술을 해줬어. 무료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이제 병원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를 알더라고요. 그 과장 선생님을 보니까 저를 보더니 아 신부님 저 신부님 팬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신부님 저 사실은 청국장 사 먹는다고. 신부님 청국장 사 먹는다고 평창에. 그 심장 전문의 과장이 그러더니 딱 청진기를 내더니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고.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의술이 그냥 청진기만 대더니 그러더니 바로 CT, MRI 찍는데 퇴근 시간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퇴근은 무슨 퇴근이냐. 지금 이 급한 환자가 있는데 금요일 날 진료를 했는데 월요일 날 의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수술 심장 가장 잘하는 의사 찾아갖고 딱 의사 마취 의사가 5인가 6이 필요하대요. 수술하는데 3일 만에 그 애를 살려낸 거예요. 심장 갈아 껴갖고. 이거는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야. 미국에서는 의사 만나려고 그러면 3개월을 그 간호사 만나고 준 간호사 만나고 기본 의사 만나고 그 다음에 진짜 의사 만나고 수술 과정 밟고 그래 기다리다 죽어요. 기다리다가 3일 만에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병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부에 가보니까 수녀님이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또 어떻게 이것도 줘야 되는 건가 보다 내가.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5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교우들한테 50명만 1,000만 원씩 50명만 하면 된다. 돈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15억을 보냈어요. 우리 교우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50, 대신교 신자가 30, 불교 신자가 20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뽑아보니까. 그래서 대신교 신자들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내줘. 왜 나한테 내느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 이름 까먹지도 않아. 이화자라는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30년 동안 목사님한테 돈을 줬대요. 근데 한 번도 건물을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 30년 동안 됐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보다니까 평화방송을 그러니까 신부님은 뭘 해면 바로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저기다 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3,000만 원 갖고 오고 1억씩 갖고 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5억이면 되는 15억이 되니까 야 이거 10억은 어떻게 좀 딴 거 떼어먹어갖고 어떻게 해볼까 그러는데 보건부 장관이 오더니 이 건물 돼가는 걸 보더니 이렇게 좋은데 정원 40명은 안 된다. 60명을 해야지 허가를 내주겠다. 60명, 20명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20명 늘어나는데 기숙사 늘어나야지, 실습실 늘어나야지, 강의실 늘어나야지. 딱 1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1억이 더 들어와갖고 1억은 장학금으로 내줘갖고 이곳에 지금 5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벌써. 예, 지금 간호대학을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정글에 대학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 장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분이 좋고. 그래갖고 거기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지역 전체에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학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사회는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대학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똑똑한 애들은 다 이 대학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네, 이제 우리 수녀님들, 학생들, 교수들의 이분들은 학생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10,000평입니다. 10,000평.
인사과라고 우리나라 오두막 같은데, 원두막 같은데요. 아주 개미집인데 아주 근사하게 봉사자들이 저녁에 추워요. 잡아봐요. 지금 이제 6월달 되면은 거긴 겨울이에요. 근데 춥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추워? 근데 밤에는 바깥에 있으면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요. 한국 너무 더워. 빨리 아프리카 가갖고 밤에 봉사자들 이렇게 밤에 이제 모여서 말씀 나눔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아이들 성당인데 흙으로 성당, 공소, 이 대나무하고 이게 부실하고 풀로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같이 춤추는 거예요. 네, 잡아보세요. 이 하느님 아버지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느님 아버지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져서 봉헌을 했습니다. 빨리 넘기면 여기 지역민들이 다 와요. 이렇게 이제 1000명까지 들어가요. 이 봉사자들이 가서 이제 미사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축축 끝나요. 얼마나 좋아. 끝나고 춤추고 이렇게 끝내니까. 아이들 식사 요거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기계입니다. 빨리 넘겨. 예, 잡아보세요. 제가 왜 이제 저기 와서 아이들을 한 달을 밥을 먹여주느냐면은 얘네들이 못 먹으니까 바짝 말라요. 바짝 말랐는데 말라리아가 걸리면 이때 얘네들 바로 죽어요. 살이 좀 있어야지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데 살찔 시간이 없잖아요. 뭘 먹어야지 살이 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한 달은 좀 제대로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400명한테 한 달 동안 먹여줘요. 매일 아주 맛있는 걸로. 근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잘 먹어요. 셋째 날부터 애들이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나 했더니 싸갖고 가요. 네. 집에 엄마, 자기 동생들 자기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거기 이제 담당하는 신부님이 저렇게 안 먹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쟤네들이 싸갈 걸 미리 주자. 그래갖고 이만큼 미리 줘요. 그 밥을 주면서 미리 주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 가족에는 못 살았을 때가 내가 보니까 더한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2달을 먹여요. 2달을. 봉사자들이 4차에 걸쳐서 240명이 가요. 이 매일 400명, 소세지, 토마토, 계란, 저기 샌드위치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해서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요 장면, 여기 감동적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네. 제가 요즘 강의가 아제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제주. 네. 주로 4.3 사건. 저는 이 4.3 사건이라는 것보다는 4.3 학살에 가까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용어 정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강의를 40강을 할 거예요. 4.3 요걸 가지고 40강 정도 할 건데 제주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180만 년 전에 화산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가장 근래에 터진 게 돌오름이라고 제주도 바로 밑에 있는 2500년에 터져요. 그래서 화산도 이해해야 되고 구석기 문화도 있고 신석기 문화도 있고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이해해야만이 4.3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긴 이야기, 저는 제 지식이 얇고 넓어요. 아주 얇아요. 얇고 넓게 40강의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제주 중문성당이 거기가 신사터가 있었는데 71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4.3 때 71명이 지금 제주 중문성당 터에서 죽습니다. 아이들이 10살 이하 아이들이 10명인가 11명이 죽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죽고, 중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1947년 3월 1일 날 한 아이가 죽고 6명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파업을 주도한 데가 중문이에요. 그래서 중문 경찰서 경찰 6명이 사직을 해요. 사직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정부에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문이 아주 학살의 장소가 되죠. 거기 강정마을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고병수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여기가 중문 희생자를 위한 기도의 기념의 성당이다. 그래서 이 중문 성당을 조금 더 기억의 공간, 화해의 공간, 평화의 공간으로 다시 좀 꾸미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 제주도 국뽕이 아니라 제주도 뽕이에요. 왜냐하면 요것도 이제 한 4년 전 제주 중문성당에서 미사를 봉하는데 양영수 신부님이 저녁에 나오는데 막 여기를 긁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네한테 물렸다고. 그래서 집을 가보니까 여기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집에 가보니까 반지하 같은 데서 공기도 안 통하는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도 막 유리도 깨져 있고 막 더럽고 막 그리고 그냥 집에 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선배 신부가 저런 데서 사는데 너는 이 좋은 데서 잠이 오느냐고 하늘에서.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양신부님한테 가갖고 내가 사저간을 져드리겠다고, 그리고 화장실도 져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사저간하고 화장실을 8억 정도 들여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신부님이 오셔서 다시 4.3 거기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저는 기억의 공간, 추모의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중문성당은 교우가 조금이잖아요. 뭐 한 300명 주일날 오는 분들이. 근데 뭐 프로젝트는 뭐 한 80억 정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한 30억 정도 하겠다고. 30억 정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청국장 만들어 팔잖아요. 그래서 청국장에 제주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제주도로 평창에서는 안 보내겠다. 대신 제주 교구로 20억 원어치를 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드시는 거는 전부 그 중문 4.3 기념성당 리모델링하고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전부 다 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청국장이
제가 1년에 거의 한 300억 정도 판매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죠.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느냐면 이게 몸에 엄청 좋아요. 몸에. 뭐 변비에도 좋지만 당뇨, 혈압, 그 다음에 치매에 좋아요. 장이 깨끗하면은 치매가 안 걸려요. 장이 문제가 있으면은 치매가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고 효과는 뭐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뭐 왜 그렇게 많이 팔리겠어요? 좋으니까. 미국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미국도 수출하는 거는 전 안 들여옵니다. 미국에서 돈 안 들여와요. 미국에 쓰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4% 정도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중문에 환원하려고 이제 마음을 얻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복자성당에 청국장이 있어요. 가서 드시면은, 사서 드시면은 중문 4.3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공간, 또 중문성당에 가서 사시고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영업사원들이 될 거예요. 머리도 많이 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에 3만 원의 기적이라는 강의를 해요. 그 효과는 뭐 먹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권하는 건 뭐냐면은 저녁 먹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권해요. 저녁 먹고 드시면은 일단 변비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다음날. 그리고 이게 조금 그런 얘기지만은 이 청국장이 변의 양을 6배 크게 해줘요. 변의 양.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은 내가는 요만큼 먹었는데 나오는 건 이만큼 나와요. 바나나가 이만큼 나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밥 숟갈로 2숟갈, 밥 숟갈 2숟갈, 3숟갈도 괜찮아요. 밥 숟갈 2숟갈, 3숟갈 크게 떠서 물에 타서 드세요. 예, 가루. 물에 타서 드세요. 물에 타서 드셔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예요. 어떠한 할머니가 20년 동안 누워 있었대. 그런 글들은 뭐 수도 없이 오지만은 20년 동안 누워 있었대.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대. 계속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청국장 가루를 먹고 기저귀를 벗고 지금은 걸어 다니신대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괜히 비싼 거 사서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청국장 가루 3만 원밖에 안 해요. 3만 원. 네. 한 달이면은 저는 1개 반 정도 먹어요. 청국장 1개 반 정도 먹는데 정말 하여튼 이 전 국민한테 다 먹이고 싶은데 물량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어떨 땐 한 달 기다리기도 해요.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가고. 근데 이번에 이제 공장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보내줄 수 있어갖고 어제 1,500개 일단 보냈어요. 그래서 팔리는 대로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제주도에. 아까 제가 제주 정말 뽕이라고 그랬는데 말로 뽕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제주도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제주도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명예 시민증도 아까 시장님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예 시민증도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평창 홍보대사예요. 평창 홍보대사인데 서울시에서 홍보대사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평창에서는 홍보대사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아주 기쁘게 홍보대사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제주도도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제주도를 알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하느님이 대한민국에 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한반도 밑에도 있지만은 중국, 산동반도, 상하이 이렇게 가면 상하이예요. 이쪽으로 하면 오사카고 그 정가운데 있어. 정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데가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아예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제주도에 태풍이 오면은 여기로 다 피하러 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 제품 그 토기들이 제주도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많은 그러한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빛이 아주 날 수 있는 그런 섬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어차피 저기 어디야 실내리에 공천포 네,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집을 이제 거기다 이제 꾸미고 살 거니까, 벌써 여기 양영수 신부님도 거기 온다 그러고 원주교구 신부님들도 거기 온다고,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도 거기 온다고, 신부님들이 엄청 온다고 지금 손 들고 있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이 정말로 나눔의 공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꾸밀 겁니다. 네. 네, 아이들이 피자도 해줘요. 예, 잡아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 애들 뭐 먹을까 하면 막 달겨들고 막 무질서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환경이 좋으면은 아이들이 줄도 잘 쓰고 예의도 바르고, 환경이 좋으면은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거칠다 뭐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포예요. 저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아주 좋아요. 예. 네, 따봉이요. 영화도 라바도 보여주고, 네. 잡아보세요. 이제 얘네들 아침 조회하는 거예요. 이 직원들입니다. 네, 직원들인데 제가 이제 아침 조회를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해요. 여기 중요한 데다,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데 내가 하는데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듣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잠비아 수련님들하고 미사라는데 내가 강론하는데 팔짱을 끼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가는 팔짱을 끼느냐고. 근데 얘네들은 팔짱을 끼는 게 존경의 뜻이에요. 존경의 뜻.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면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이 개를 잘 조절해야 돼. 마음 안에 세 가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개가 뭐냐면 선입견. 선입견이 있어. 사람을 봐도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문화가 다르니까 저도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선입견이 생기면은 그 다음 개가 뭐가 생기느냐면 편견이 생겨요. 편견. 그 오해를 많이 받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뭐 바가지 뭐를 씌운다, 뭐를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2014년서부터 2024년까지 제주도가 9만 명이 늘어요. 인구가. 다 외지인들이지.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갖고 그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거지, 제주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못 볼 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견이야.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뭘 그렇게 참견을 해. 네. 그 참견 말대로 그 다음에 진짜 개가 꼴불견이야. 참견까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개들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고 참견도 없고 꼴불견도 없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 강의를 들으면 돼. 내 강의는
얇고 넓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제 강의가 몇 개가 올라가 있냐면 6,200개가 올라가 있어요. 6,200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놨어요. 별 얘기를. 그러니까 6,200개를 들으면은 선입견, 편견, 참견, 꼴불견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제주라는 강의를 하는 거는 4.3뿐만 아니에요. 왜 여기 귤이 있고, 왜 말이 있고, 왜 유채꽃이 있고, 그 다음에 왜 368개의 오름이 있고, 이런 얘기도 제주에 관련된 수많은, 왜 정뜨르 비행장이 있고, 알뜨르 비행장이 있고, 왜 김대원 신부님이 왜 제주도로 올 수밖에 없고, 상하이에서 가자, 저쪽이 조선이니까 그냥 쭉 온 거야. 거기가 저기 서쪽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러니까 이게 뭐야? 김태건 신부님이. 또 와보니까 제주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상하이하고 보니까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냥 일직선으로 온 거야. 그래서 용수 표착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도 인연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구가 14개 교구가 있는데 그 지역 인구수 신자 비율이 10%, 11%인데 제일 높은 데거든요. 제주도에. 제주도가 12%예요. 제주교가 천주교 신자가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제주도가 재미난 데예요. 나무들도 예쁜 나무들도 많고 꽃들도 예쁜 꽃들도 많고 제주도는 고라니는 없어요. 한 마리도. 제주도는 사슴만 있어요. 노루 죄송합니다. 노루하고 사슴.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존경의 뜻이에요. 존경의 뜻.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돈도 못 본 적이 없고 직장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오후 4시에 퇴근해갖고 그 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출근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나 보다 하다가 얼음땡이라고 그래. 그 얼음 하다가 한 2분 있다 갑자기 또 땡하고 한 번 하다가 또 한 1분 하다가 또 2분 얼음하고 첫 해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 가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걸로 생일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죽으니까 죽으면 조의금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재작년부터 일을 하는데 감동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피망하며. 그래서 이제는 중국 마켓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신나는 거죠. 자, 빨리 이게 이제 옥수수입니다. 여기 아까 개미산 보여준 거고, 요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가신 분들이에요. 보름 동안 가는 겁니다. 보름 동안. 토마토 아주 잘 돼. 수박이 잘 돼. 수박, 토마토하고 수박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토마토가. 그리고 이제 오렌지도 지금 심어놨어요. 레몬도 심어놓고. 저 피망 먹는 거예요. 농약을 안 치니까 맛있어요. 피망이. 잡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물 봉헌하신 분들이에요. 우물 1,000,000원이면 하나 파거든요. 그런데 한 150명이 지금 보내줬어요. 우물을 150개를 파야 돼. 그런데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지역도 찾아야 되고 그 정글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파야 되냐, 이 동네를 파야 되느냐,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만 보내라고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이 81살 할머니들이 그만 보내라고, 나 힘들다고 그만 보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봉헌하는 걸 온전히 다
써요. 우리가 거기에서 경비로 안 써요. 왜냐면 우리 청국장 많이 파는데 비행기표도 우리는 다 우리가 청국장 파는 돈으로 하지 봉헌하는 분들은 1원도 안 건드려요. 그 온전히 다 우리 영이 이렇게 다 해줍니다. 예. 지금 120개 팠어요. 이제 30개 더 파야 되는데 계속 들어와요. 보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신앙심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팝니다. 자, 여기 이제 다 판 거예요. 이제 물이 나와요. 네, 잡아보세요. 예, 저렇게 이제 한 100m 정도 팝니다. 저거를. 근데 저 친구들은 저런 기계에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m, 30m 밖에 못 파요. 자기네 동네 앞에. 그러니까 흙탕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m 파고 바위를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주면은 저거 파주지 않으면은 아까 강 흐르는 데까지 거리가 한 6km, 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6km를 물두고 가야 되니 얼마나 멀어. 4km, 거기 한 6km 가면은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이에요. 엄마 아빠들은 옥수수 농사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수수 농사 져야 되니까 누가 물 들어 가냐면 애들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물을 뚫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 뚫는 게 일이에요. 물이 생명이거든요. 물 뚫어 가는 게. 그래, 제주도는요, 용천수가 나오고, 이게 삼투압이 있고, 용천수가 흐르는, 그래서 여기는 축복의 섬이에요. 지금 용천수가, 그렇죠. 열악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질소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용천수에 질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천포, 거기는 우리 앞에 용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만 잘 한다면은 참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주도 분들이 제주도를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참, 이거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만이 선입견이 없어져요. 편견도 없어지고. 이 친구들은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그렇게 파주는데 동네마다 지금 물을 다 파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물풀어 안 가도 돼. 그리고 저렇게 나오니까 농사를 질 수가 있어. 농사를 질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 파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0km 이내 동네들은 거의 다 파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깊은 곳, 더 먼 곳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가갖고 찾아서 또 우물을 지금 파주고, 왜 우물을 돈을 왜 나한테 보내느냐? 가만히 보니까 80년 동안 지질이도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생, 6.25 전쟁 겪었지. 수많은 걸 겪으면서 그랬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정리하는데 내 삶을 의미 있는 일 하나는 하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아이들한테 우물 좀 하나 파주라고. 그래, 이게 울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4.3 희생자의 보상금 나온 돈 3천만 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주도민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명이 죽었더라고, 한 집에. 그래서 보상금이 나온 거를 초등학교 짓는데 아프리카에 써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미 있게 제가 잘 적어놨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다 봉헌한 분들 이름을 다 써드립니다. 예, 소나무 전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잡아봐. 왜 여기다가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앞으로 몇 그루 심는 게 목표냐면 100만 그루 심는 게 목표예요. 100만 그루. 그러면은 100만 그루를 심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경제림이 되기 위해서는 25년 정도 키워야 돼. 근데 여기는 15년만 키우면 돼요.
15년만 키우면은 바로 경제림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없잖아. 겨울이 없으니까 계속 자라. 건기에도 자라고 우기에도 자라고 계속 자라. 요게 3년, 4년 된 나무예요. 네. 이렇게 커요. 4년 됐는데. 그럼 이제 5년, 6년째는 점점 더 굵어지죠. 그래서 100만 그루를 심으면 앞으로 15년 후에 얼마의 돈이 나오냐면 1000억이 나와요. 1000억이.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 자기네들이 이렇게 키워갖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이제 저는 빨리 6월 21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치기 작년에 한 거 얼마나 굵어졌는가. 그래서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가 가장 경제림으로는 좋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굵어지면은 여기는 나무로 지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나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땅이 넓잖아. 여의도 12배니까 얼마나 넓어. 그 여기 저는 이제 유튜브 수익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까지 한 10억 들어왔어요. 유튜브 수익이. 그래서 그 10억을 여기다 다 지금 쏟아 넣는 거예요. 여기다 미래를 심는 거니까. 미래를 심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앞에 1분 내지 2분의 광고를 보면은 나무를 하나 심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를 하나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300만원, 1,200만원, 조금 들어올 때는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그럼 내가 거기 신부님이, 우리나라 신부님이 2분 가 계세요. 저를 도와주는 신부님이 전화해요. 빨리, 거기도 육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하면은 한 그루 하는데 한 10,000원, 7,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은 나무 한 그루 심는 거죠. 이제 이 봉사자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얘네들은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에이즈 걸린 아이들인데 이제 대개 부모가 걸리니까 부모는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연스럽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 울면서 스님이 얘네들 머무를 수 있는데 한 20명 되는데 버려진 애들인데 집을 줘달라고. 이거 또 줘야 되는 건가 보다 이것도. 그래갖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거 내가 갖고 간다 그래갖고 싹 걷어갖고 제가 평창으로 갖고 갔어요. 평창으로 갖고 가니까 1억이 좀 넘더라고요. 1억이 넘어갖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줬어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또 1억이 좀 넘게 들어왔어요. 싹 걷어갖고 제가 평창으로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당 신부를 할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내가 이제 뭐 장례식장에 하러 갔어. 상주가 안 나와. 왜 상주 어디 갔냐? 저 방에 있으면 싸운대. 왜? 조이금 누가 더 갔느냐?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돈을 싹 하고 봉투는 다시 싹 다 보내줬어요. 봉투는 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있어요. 어머니는 거기가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집을 이번에 지으라고 그래요. 뭐 많이는 못해더라도 한 10명 정도는 와서 살 수 있는 공간,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 이 아이들이 이제는 벌써 진지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7년 됐으니까 얘네들이 커갖고 나보다 다 더 커졌어. 그 얘네들 싹 다 치료가 돼갖고 또 환경이 좋으니까 영어도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묻둔들하고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잡아보세요.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한 번에 갈 때 60명이 갑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70명, 한 번 1차, 한국에서 60명, 2차, 한국에서 3차, 60명, 4차는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또 60명 이렇게 4차에 걸쳐서 봉사자들이 와요. 요즘 봉사자들이 많아요. 지원을 많이 해요. 나도 한번 가보면은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요. 야,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목을 메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면은 그 아프리카를 가잖아. 유서도 쓰고 가고 막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유서도 쓰고 가고 막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멀리 떠나는데 아프리카를. 그리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내가 자원봉사자는 하는 말이 있어. 첫째, 생각을 하지 말아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60명이 생각을 60명이 다 얘기해봐.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의견을 내지 말아라. 이게 60명이 설거지하는 것도 의견을 내면 다 달라.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돌려야 된다. 앞에서 먼저 닦아야 된다. 뒤에서 먼저 닦아야 된다. 그 60명이 의견을 내면은 어떻게? 세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처음에는 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왔는데 생각도 좀 하고 싶고 의견도 내고 싶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 처음 기분이 나빠. 그런데 딱 이틀 살아보면요 그 말 뜻을 이해를 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씻고 어쩌고 그러면 7시 20분에 가면 밥이 차려져 있어요. 왜냐면 밥은 그 자원봉사자들 잘 못하게 해요. 왜냐면 한 번 시켜봤더니 이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었는데 싸워. 이걸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썰어야 된다, 저렇게 썰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가고 밥을 다 해줘요. 그래서 밥 새끼를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오늘 할 일에 대한 배정을 해줘요. 그럼 9시에 가야 돼. 밥하러. 그럼 소세지, 계란도 삶아야 되고, 토마토도 삶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이 11시 반부터 와요. 400명 밥 해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1시 반이면 끝나. 그러면은 잠깐 본부로 와서 있으면은 2시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나무 전지하러 가야 돼. 끝도 없어, 소나무가. 그 전지하면 한 3시간 하면은 팔에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그 5시에 와서 씻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으면 7시에 또 미사를 해야 돼. 8시까지. 그럼 8시에 미사를 하고 또 이 인사과에 가고 말씀 나누기를 해야 돼. 그럼 10시에 들어가면 차야 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의견 낼 시간이 어디 있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짬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그 밥 먹고 시간이 남으면 애들 집에 갖고 갈 것을 이거 싸줘야 돼. 바빠요. 생각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요거 신발 아이들 나눠주는 거. 요것도 다 기증하는 거예요. 기증. 이번에도 기증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림초등학교,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네. 체육고개. 도원 체육사. 이분도 개신교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가 어마어마하게 봉헌을 하세요. 이번에도 또 봉헌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얼마나 이뻐. 깨끗하고. 올해는 요거는 아이들 잡아봐요. 생리대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일회용 생리대 꿈도 못 꿔요. 근데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막 찼다던 수건 이런 걸로 생리대를 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유흥을 우리가 가져다가 생리대를 원래 한 400장 만들어놨는데 800장 만들었어요. 짬나면 뭐 해야 돼? 생리대 만들어야 돼. 짬나면 생리대 만들어야 돼. 그리고 뜨개질을 해야 돼 또. 자, 봐봐요. 왜 뜨개질
뜨개질을 해야 되느냐면 추워요. 그리고 여기는 난방 시설이라는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흙으로 된 벽돌에서, 그냥 벽돌도 아니지, 그냥 흙을 이렇게 대나무를 대고 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도 흙이야. 추워.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도리도 필요하고 모자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바로 뭐 해야 돼? 뜨개질 해야지.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와갖고. 그래서 뜨개질 배워갖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뜨개질. 그리고 이제 집에 아이들 이제 갖고 갈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집에 갈 때 애들이 이 무거운 걸 갖고 가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 얼마나 내가 가족한테 갖고 가는 거야. 내 가족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잡아보세요. 얘네들 성당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묵주를 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성당은 안 다니는데 묵주는 다 걸고 다녀요. 네. 네.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운동회 하는 겁니다. 자, 잡아보세요. 이제 대개 여기 오는 분들이 의사들이 많이 와요. 의사들이 많이 오는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10년 전 얘기예요. 아들인데 아버지 치과 의사고 처음에 날 보는데 나를 딱 보는 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나 확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째려보느냐면은 인터넷도 안 된대지, 텔레비전도 없대지, 물도 없대지, 전기도 없대지. 근데 전업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끌려가갖고 아프리카에 끌려왔다 이거야.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일주일 지내더니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2주일 지나더니 매일 게임만 하던 아이인데 2주일 지나더니 또 바뀌었어. 그리고 5년 후에 그 아버지한테 흥분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신부님, 우리 아들이 의대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어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교육도 공부해라. 20년 들어가. 지겹지. 지겹지 않겠어요? 공부해라. 엄마 입에서 나오면 공부해라. 그냥 똑같은 말을 20년 듣는다고 생각하고 지겹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를 데려가면 돼. 아프리카를 그냥 데려가면 돼. 그러면은 여기 왔다 간 아이들이 대부분이 의대를 다 가요. 이 아이가 원래는 이스트 응대를 간 아이예요. 이스트 응대가 줄리어드보다 더 좋은 대학이에요. 4년 장학생 바이올린으로. 근데 얘가 여기를 8년째 따라오던 아빠는 안과 의사인데 8년째 따라오던 애인데 이번에 와갖고 신부님 저 의대로 다시 진학을 했어요. 그것도 워낙 똑똑하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의대를 진학을 했대요. 또 그 바이올린 그렇게 장학생 신부님 바이올린이 애들 방비도 주냐고. 지내보니까 애들한테 필요한 건 의사라고. 그래갖고 또 얘도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는 애들은 무조건 잠비아를 보내면 돼요. 2주만 보내면 애들 바뀌어요. 조금 이게 심한 애들은 한 달을 보내면 돼요. 한 달을 보내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작년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 아이가 나하고 한 2년, 건 미국에서 자란 아이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인데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딱 2주 갔다 오더니
거예요. 성당 전체가 다 놀래고 쟤 왜 저렇게 됐느냐고. 웃지도 않고 실용들만 부리던 애가 웃고 다정하고 이번에는 대학을 아주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런데 CPA라고 회계학과를 갔어요. 너 왜 회계학과를 가냐? 자기가 가보니까 신부님 돈 쓰고 이러는 거 관리해 주는 거 거기 영어로 쓰거든요. 그거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데 애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지. 느닷없이 공부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싸서 보내는 게 이번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수영장을 보냈어요. 수영장을 보내갖고 이번에 또 수영장을 보니까 학교에서 수영 선수 애들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참 신앙심이 생겨요. 뭘 하면 그냥 다 넘겨. 애들이 피지컬이 좋아요. 올해는 아주 2달 동안 이런 프로그램 매일매일 합니다. 난 가브리엘 잡아보세요. 이 친구는 여기 이제 머리가 이제 상처가 났는데 약이 없어요. 여기는 약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진물로. 그래갖고 이 진물이 눈에 떨어져갖고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눈이 실명이 됐는데 우리가 치료를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또 보니까 딱 보면 얘 안 되겠다. 그래갖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치료를 안 했으면 얘는 3개월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눈을 빼야 돼. 완전히 실명이 됐기 때문에 한쪽 눈을 빼야 되는데 눈 빼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조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이가 천사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빨리,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의대를 세우고 간호대학을 세우고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적어도 인간적인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좀 존중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눌 때가 된 거예요. 나눌 때가 됐고 마침 또 제가 그런 좋은 맨 앞자리에, 그래서 이번에 가는 팀들은 너무너무 신나는 게 평창 군청에서 공무원이 17명이 따라가요. 평창 의료원장님도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그동안 쭉 강의를 안 다녔는데 요즘은 시청에서, 서울 구청에서 강의 요청하면은 많이 거절하다가 들어봐갖고 막 간절하면 제가 가요. 왜냐면은 미국, 유럽은 대개 시청이나 그런 게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갖고 그렇게 지원해줘야지 안정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시도 의미 있는 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잡아보세요. 이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다 내가 간호대학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간호대학장을 3번을 했대요. 호주에서. 그리고 이분이 간호대학 교수를 양성하는 분이래. 그래갖고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그래갖고 신부님 간호대학 짓는 거 제가 또 학장도 할 거고 교수 양성도 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간호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럼 딱 보내주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를 해? 한번 해볼까? 그럼 다 보내주는데. 까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분이 우리 가브리엘을 또 많이 치료를 해줬어요. 이건 정형외과, 안과, 어디가 부러졌는지 뭐 기계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엑스레이를 이제 보내줘갖고
엑스레이 찍어갖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출 미사입니다. 해가 뜰 때 미사를 봉헌을 해요. 해가 뜰 때. 기가 막혀요. 저 떤 거예요, 이제. 미사인지 중에. 자, 봐봐요. 자, 100년을 걸어서 누워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살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재미가 있어야 돼. 인생을 사는데 재미가 없으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재미가 없으면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노름을 할 수도 있고,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 남 신경 안 쓰고. 그런데 100년을 살려면은 의미도 있어요.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어. 그럼 너무 사는 게 신나요.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가는 시간이 비행기 타는 시간 36시간이에요. 이틀을 가요. 이틀을 가는데 사람들은 하여튼 주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13년을 변함없이 그러면 가서 산다고 그러느냐고. 재밌어요. 의미가 있고. 그 소나무가 어떻게 자랐을까? 수박은 어떻게 됐을까? 벼는 어떻게 잘 자랐을까? 지금 초등학교 짓기 시작하는데 교실은 잘 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막 가고 싶고 재밌고 의미가 있어요. 더욱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81살들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줘. 그래서 재정적인 거에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재정적인 거에. 그러니까 재밌지, 의미 있지. 그럼 100년 사는 게 저는 1년 사는 게 100년 사는 것 같이 살아요. 1년 사는 게. 1월 달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200년 전에 내가 미국을 갔으면은 1년 준비해야 되고 2년 준비해야 되고 가는데 2년 걸리고 또 가서 뭐 일하는데 한 3, 4년 걸리고 돌아오는데 한 3, 4년 10년 걸려요. 근데 한 달 만에 갔다 와. 제주도 제가 지금 여기 계속 1년에 한 5번 정도 내려오거든요. 옛날 같으면 6개월, 7개월 여기서 일하는 데는 1년. 그러니까 5년, 10년 제주도 내려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여기 공천포 거기 돌아보고 강의하고 설문대 가서도 강의하고 제주대학도 가서 강의하고 여기 강의 많이 내려왔거든요. 성당에도 많이 가고 농협에도 강의하고 제주도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비행기 타고 50분이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1년 한 10년 할 걸 난 1년에 다 해.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아프리카 또 가. 500년 전에 아프리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또 갔다 와서 또 전 유럽을 또 가야 돼.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미국을 또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 9번 내려와야 돼. 9월 달에 또 무슨 상공인 무슨 회의가 있대. 전국 회의. 이거 강의해달라고 그래갖고 거기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1년을 100년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인데 목표는 87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87년, 27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같이 산다면 2700년을 더 사는 거야. 2700년을. 여러분들은 2700년, 1000년 앞으로 더 살게 될 건데 그 1000년을 허송세월로 보는 분이 있을 거고 1년을 100년 같이 살아서 1000년을 더 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난 죽을 나이가 됐어. 그냥 죽어. 그러면 1년을 100년 같이 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흩어내고요. 한번 받아볼까요?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시간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꼭 한 분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주실 분 있으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손으로 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 있네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제 거 갖다 드릴게요. 나오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 오늘 아침에도 신부님 청국장 2숟갈 같이 나눠 먹고 부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쁘구나. 얼굴이 빛이 나고. 좋은 강연 말씀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연도 보고 그 전에 유튜브도 많이 보긴 했었는데, 저도 천주교 신자기도 한데 이렇게 뭐 봉헌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하거나 이런 것도 마음이 항상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도 물질적인 욕구도 당연히 제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막 그런 쪽으로 제가 물질적인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욕구와 물적인 욕구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면서 지내야 될지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한 분이 한 5억인가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느냐고 자기가 15억인가 아파트를 주고 샀는데 그 아파트가 25억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이를 먹어갖고 그 아파트 큰 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15억에 샀는데 25억, 10억이라는 돈이 더 재산이 불려졌는데 이걸 의미 있는데 쓰고 싶다고. 그래서 그 5억을 신부님 쓰시라고, 학교 짓는데 쓰시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해도 돼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 보면은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올 때 이렇게 기쁘게 낼 수 있는 분은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이 내는 거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는 분은 이거 내가 또 어디다가 또 땅을 살까? 뭐 아파트를 투자할까? 주식을 할까? 이게 처음 가진 마음이 예쁘다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올 때 선택을 할 때 쉽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의미의 좋은 답변이었는데 모습을 받으셨죠? 저희들은 항상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비전을 갖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죠. 황청현 신부님 항상 뜻을 품고 그 길을 걸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슴이 뻥 뚫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멋진 강연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항상 선생님이란 말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용서하시고요. 황창현 신부님, 국뽕 황창현이라고 불러드리고요. 내가 제뽕은 쟤한테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제주를 사랑해서 제주에 사는 사람, 제뽕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많은 일 많이 보세요. 네, 자주 볼 거예요.